작은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지침서. 이 문서는 소규모 브랜드가 제한된 예산과 자원으로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가이드입니다. 론칭 전 기대감 조성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 고객관계 구축까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팁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론칭 전부터 고객의 기대감을 북돋는 전략. 론칭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작은 종이 비행기부터 패러글라이더, 대형 로켓까지 크고 작은 비행기가 발사되는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크기는 다르겠지만 작은 브랜드도 일론 머스크만큼 무언가를 끊임없이 발사하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쏘아 올린 불꽃이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끝나지 않게 하려면 론칭 전부터 촘촘하게 마케팅 계획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론칭 이전에 하는 마케팅의 큰 목표 중 하나는 바로 흥미 유발입니다. 흔히 말하는 티저의 과정인데요. 론칭 이전 마케팅으로는 단순히 론칭 사실을 알리는 과정 외에도 사전 신청, 인스타그램 이벤트, 제품 관련 투표 등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입소문을 생성하고 고객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죠. 브랜드 인지도를 론칭 전부터 높이는 법. 브랜드를 론칭하기 전부터 인지도를 키운다면 브랜드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제품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고객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겠죠. 롱블랙의 사례.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20만 명을 넘어선 콘텐츠 구독 플랫폼. 롱블랙은 론칭 이전과 론칭 시점에 단계별로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친 작은 브랜드입니다. 오픈 이전부터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롱블랙은 론칭 전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매력적으로 세팅해 두었고 가장 앞선 비즈니스 케이스로 직장인의 감각을 키워줄 콘텐츠 구독 서비스로 명확하게 브랜드를 소개하며 서포터즈를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약한 고객이 보는 회원 가입 페이지에도 시간 제한을 두는 듯한 느낌의 게이머 전략을 노련하게 반영했는데요. 10월 5일 23, 59까지 가입해 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콘텐츠로 고객을 모으는 전략. 콜린스의 콘텐츠 마케팅.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즐거움을 만드는 작은 브랜드 콜린스는 손 소독제와 홈웨어, 인센스 스틱까지 제품의 종류만 보면 언뜻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작은 브랜드에게 브랜드 스토리를 탄탄하게 쌓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데요. 콜린스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콘텐츠로 사전에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브랜드 론칭 후에는 콘텐츠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론칭 전에는 운영비가 별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콜린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무려 1년 가까이 선보였는데요. 워낙 콘텐츠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이 콜린스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고 콜린스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콜린스를 궁금해하는 고객들의 연락처를 수집했습니다. 간단한 이벤트로 론칭 전 관심 끌기, 하동차편의 댓글 이벤트, 하동군의 야생차 브랜드, 하동차편의 론칭 전 이벤트도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론칭 이전 마케팅입니다. 하동차편은 자사몰을 오픈하기도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간단한 댓글 이벤트를 통해 예비 고객 300명에게 차를 9그랜드씩 배포하기도 했고 파트너 책방에 비치된 하동차편을 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까지 진행했는데요. 롱블랙이 론칭 이전에 서포터즈를 모집한 것과 비슷하게 하동차편도 론칭 이전부터 우리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바이럴을 일으킬 만한 팬을 모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러리 더 스퀘어라는 찻집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하동차편의 따뜻한 마케팅 방식에 큰 성원을 보냈답니다. 롱블랙처럼 론칭 전 이벤트를 크게 하거나 콜린스처럼 1년간 스토리텔링을 할 여력이 안 된다면 하동차편처럼 간단한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기획해보세요.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제품 론칭 시 대세감 조성하기. 신제품을 론칭하는 시점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론칭 소식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때는 가장 매력적이고 직관적인 CTA를 설계해야 하는데요. 론칭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바이럴되어 최대의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고 대세감까지 형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둡니다. 미미달의 투표 이벤트. 한국 전통 디자인을 일상 제품에 녹이는 디자인 브랜드. 미미달은 신제품을 론칭하기 전 투표를 통해 제품의 선호도를 파악했습니다. 이는 많은 고객의 관심을 얻기에 충분했는데요. 타입 A와 타입 B 중에 골라주세요 라는 과제를 던져주니 고객은 어느새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미미달처럼 꼭 제품 관련 투표를 의사결정 목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의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정식 판매 전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고객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미미달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1억 원이 넘는 펀딩액을 달성한 경험이 있는데요. 론칭하기 전부터 신규 고객의 관심을 촉구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부담스럽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어 보세요. 단계적 티저 마케팅으로 기대감 높이기. 요헤미티의 패키지 공개. 스포츠 뉴트리션 브랜드 요헤미티는 제품의 뉴 패키지 론칭 직전에 이를 인스타그램의 단계별로 공개했는데요. 아직 새로운 패키지가 공개되기 전에는 coming soon 이라는 문구를 담았고요. 새로운 패키지가 공개되는 날 이른 시간에는 뉴 패키지 공개 투나잇이라는 문구를 담았으며
드디어 새로운 패키지가 공개된 시점에는 새로운 패키지 사진과 함께 요헤미티 뉴 패키지라는 문구를 담아 인스타그램 피드를 게시했습니다. 제품의 새로운 패키지마저도 단계별로 티징하니 고객은 요헤미티의 새로운 패키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해당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많은 고객들이 기대감을 표현하는 댓글을 달아주었죠.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큰 기업만 제품 론칭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헤미티처럼 작은 브랜드도 SNS를 멋지게 활용하면 고객에게 론칭 전부터도 충분히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성공적인 이벤트 론칭을 위한 전략. 론칭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브랜드나 제품 론칭만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브랜드와 제품 이외에도 고객에게 어필할 만한 론칭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의 론칭입니다. 탄탄하게 기획한 이벤트는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론칭하기 전부터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고 진행해야 합니다. 세터의 블랙 프라이데이 알림. 패션 브랜드에게 블랙 프라이데이는 1년 중 가장 큰 세일 기간인데요. 남성 패션 브랜드 세터는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전부터 이를 고객에게 알렸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가 시작되기 며칠 전 세터는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인상적인 문자 메시지를 고객에게 발송했습니다. 곧 역대급 이벤트가 시작되니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참신한 경고성 메시지는 고객의 뇌리에 크게 각인될 것입니다. 세터는 문자 메시지 이외에도 인스타그램과 뉴스레터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프로모션 혜택을 알렸습니다. 혹시나 해당 메시지를 놓쳤을지 모를 고객들을 위한 세터의 배려인 것이죠. 프로모션 티저, 프로모션 종료 단계의 리마인드까지 촘촘하게 프로모션을 기획해보세요. 구매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렌드를 활용한 이벤트 론칭, 바인미의 오징어 게임 활용. 반려동물 플랫폼 브랜드 바인미는 오징어 게임 트렌드에 발맞추어 바인미 게임 프로모션을 공개했는데요.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소문내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초대장 위에 반려동물의 발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도록 하는 가이드와 함께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올리는 조건을 내걸었죠. 귀여운 강아지들의 인증사진이 올라오면서 수많은 고객들의 바인미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상금이 올라가는 형식의 게임, 룰과 티저 영상까지 준비한 오징어 게임의 콘셉트에서 착안한 센스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성공적인 이벤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론칭 전 바이럴 계획도 꼼꼼하게 설계해보세요. 그래야 론칭 직후 더욱 폭발적인 반응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케팅 비용 없이 초기 고객을 사로잡는 법. 작은 브랜드를 위한 지침서는 2년째 운영하고 있는 뉴스레터 스몰레터의 내용을 기반으로 펴낸 책인데요. 뉴스레터를 개설한 초기 마케팅 비용 없이 3개월 만에 1000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브랜드에게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첫 1000명의 고객을 빠르게 모객한 셈이죠. 이번 챕터에서는 스몰레터가 어떻게 1000명의 구독자를 빠르게 모객했는지와 함께 그로스 해킹의 핵심 내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브랜드의 잠재의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고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고객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스몰레터도 처음 뉴스레터를 시작할 때 타깃 정의부터 꼼꼼히 했는데요. 스몰레터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작은 브랜드를 창업하고 싶거나 이미 창업을 한 분들이겠지. 다양한 브랜드에 관심이 많지만 아직 마케팅은 어려운 분들일 거야. 와 같이 타깃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충 포인트와 갈증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타깃 고객 페르소나 구체화하기. 어글리어스의 고객 이해. 고객의 페르소나를 잘 파악하여 똑똑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스몰 브랜드 중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 브랜드인 어글리어스가 단연 눈에 띄는데요. 못난이 채소를 판매하는 어글리어스는 친환경 및 건강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새롭고 다양한 식자재 관련 정보를 얻길 원하는 고객을 타깃팅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는 그에 맞춰 재치 있는 채소 사진과 함께 상세한 제품 정보, 그리고 어글리어스의 친환경 활동을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죠. 어글리어스의 인스타그램은 고객과의 끈끈한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아 고객의 진성 피드백을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정한 타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글리어스도 브랜드 초반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주부 타깃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기농 채소로 이유식을 만드는 30대 주부들이 어글리어스를 활발하게 사용하자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독자 페르소나 설정, 자기만의 방 시리즈의 독자 설정, 휴머니스트 출판사 내의 시리즈, 자기만의 방은 독자 페르소나를 82년생 김지영의 동생 김시영으로 구체화하여 설정했습니다. 가상의 독자 시영 씨는 고양이와 원룸에 사는 32세의 7년차 직장인이며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종종 회사의 부속품 같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으로 설정했죠. 그리고 자기만의 방은 이 페르소나에게 건네고 싶은 메시지나 조언, 노하우를 담은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고요에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와, 김신지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와, 같은 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기만의 방처럼 고객의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세요. 요즘같이 취향이 세분화되는 시대에는 우리 브랜드가 전할 메시지가 구체적일수록 더욱 확고한 팬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깃 페르소나 구상하는 방법. 자기만의 방처럼 타깃 페르소나를 구상할 때에 이름을 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 만난 사람도 좋겠죠.
내가 모르는 사람을 타깃으로 제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람의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를 쭉 나열해보세요. 인물 특성 정의하기, 페르소나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주거 형태, 수입 등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목표와 고충점 파악하기, 페르소나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제품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향과 관심사 분석하기, 페르소나가 좋아하는 브랜드, 미디어 소비 습관, 여가 활동 등을 파악하여 마케팅 메시지와 채널 전략에 반영합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실제 고객 데이터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페르소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SNS에서 초기 고객 찾는 방법, 타깃 고객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면 그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곳을 생각해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아마도 SNS일 거예요. 누군가 내 계정에서 댓글도 달고 좋아요를 누르면 궁금해서 확인해보신 경험 한 번쯤 있죠? 작은 브랜드는 반드시 먼저 잠재 고객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SNS에서 잠재 고객을 찾는 법은 간단해요. 우리 브랜드와 비슷한 브랜드의 제품을 이미 구매해서 계정을 태그해서 올렸거나 관련 해시태그로 업로드를 했던 잠재의 고객을 공략하는 것인데요. 이때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판매한다는 관점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우리가 세웠던 타깃 페르소나에 대한 가설이 맞는지에 집중하여 소통해보세요. 뉴트리그램의 SNS 소통 전략, 단백질바 브랜드, 뉴트리그램도 브랜드 초기에 SNS를 통해 타깃 고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브랜드인데요. 뉴트리그램은 특히 인스타그램 채널에 집중하여 고객에 대해 연구하고 관리했습니다. 뉴트리그램의 이지우 대표는 고객과 꾸준히 소통하고 관찰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며 스스로를 뉴트리그램의 그램장이라고 칭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우리의 타깃 고객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거나 내가 활용하기 가장 편리한 SNS 채널에서 우리 고객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보세요. 분명히 우리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 무엇일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시도를 기반으로 다시 고객과 소통함으로써 더욱 고객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잠재 고객 찾기, 인스타그램에서 찾는 방법. 1. 타깃 고객이 좋아할 만한 비슷한 브랜드 계정에 접속하세요. 2. 태그 탭을 누르면 해당 계정을 태그해서 게시글을 올린 계정들이 모두 나옵니다. 3. 해당 브랜드를 태그한 일반 계정을 팔로우하고 게시글에 좋아요, 댓글 작성 등을 통해 소통합니다. 4. 우리 제품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활용한 사용자를 찾아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도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는 방법. 1. 타깃 고객이 관심을 가질 주제와 키워드를 설정해서 찾아 관련 글을 모니터링해보세요. 2. 브랜드 연관 키워드에 대한 글을 쓴 계정을 찾아 공감을 누르고 댓글도 달고 이웃 추가도 해보세요. 3. 관련 블로그 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정성 있는 댓글을 남기고 소통을 지속하세요. 4. 블로거의 관심사에 맞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커뮤니티에서 초기 고객 찾기. SNS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공간이지만 각자가 속한 집단인 대학교, 회사 등을 기반으로 모인 커뮤니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스몰레터도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커뮤니티에 뉴스레터 시작을 알렸는데요. 커뮤니티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커뮤니티의 일원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은 무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깃 고객이 있는 커뮤니티를 선정해서 커뮤니티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몰 브랜더의 커뮤니티 활용. 커뮤니티에서 잠재 고객을 찾았던 첫 번째 사례로 우선 스몰 브랜더가 초기에 뉴스레터 구독자를 모았던 방식을 소개합니다. 스몰 브랜더에 관심이 있는 타깃 중 한 그룹은 부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카카오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그룹에서 창업, 1인 사업가 등을 검색하여 가입하였고 뉴스레터를 간단하고 정중하게 홍보했어요. 보통 이런 채팅방은 인원이 적으면 수십 명, 많으면 1000명 이상이고 콘텐츠 집중도도 비교적 높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그룹 채팅방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장 카카오톡을 켜서 브랜드 키워드에 맞는 오픈 채팅방을 검색해보세요. 타깃에 맞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와캠퍼스의 카페 파트너십. 아직까지도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는 건재한 커뮤니티 채널 중 하나입니다. 주로 니치한 타깃이 검증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카페에 가입해 활동을 하는데요. 회계, 격리들을 위한 세무지식 플랫폼 브랜드 와캠퍼스는 아예 격리나라 카페와 파트너십을 맺어 각종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와 잘 맞을 만한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맺어 잠재 고객을 확보한 똑똑한 전략이죠. 격리나라 카페에서는 유료 광고 문의도 받고 있는데요. 격리나라 카페처럼 많은 카페들이 주로 광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카페의 유료 광고나 체험단 혜택을 제한하는 것도 관계 구축에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아직 예산이 적은 브랜드라면 대형 카페보다는 작은 카페를 우선적으로 타깃팅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카페의 누적 회원 수보다는 댓글 수 등을 확인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니치한 커뮤니티를 활용한 고객 확보, 언섹시 비즈니스의 슬랙 커뮤니티 활용.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없다면
니치한 타깃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별도 커뮤니티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슬랙 커뮤니티나 독립적인 웹사이트와 앱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가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가입 조건이 살짝 까다로울 수 있지만 원하는 타깃에 정확하게 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알찬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뉴스레터, 언섹시 비즈니스도 니치한 커뮤니티를 공략하여 잠재 고객에게 콘텐츠를 알렸습니다. 언섹시 비즈니스는 그로우 앤 베터, 롱블랙, 슬랙, 커뮤니티 등 일과 창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만한 커뮤니티에서 뉴스레터를 홍보했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언섹시 비즈니스는 스타트업 콘텐츠 플랫폼인 이오플래닛에도 뉴스레터 콘텐츠를 업로드하였고 이는 이오플래닛의 뉴스레터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오플래닛 뉴스레터 구독자 중 많은 사람들이 언섹시 비즈니스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 브랜드를 좋아할 만한 타깃 고객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잘 살펴보고 유용한 콘텐츠를 노출해보세요. 커뮤니티에서 타깃 고객을 찾을 때 지켜야 할 원칙, 해야 할 것. 커뮤니티의 목적은 양질의 정보 제공입니다. 무작정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예의겠죠. 먼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쌓은 후에 자연스럽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세요. 커뮤니티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세요. 일부 커뮤니티는 특정 요일이나 특정 게시판에서만 홍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계정이 차단되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오픈 채팅방이나 페이스북 그룹 모두 그룹 성격과 맞지 않는 무작위 홍보는 절대 안 됩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초반부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홍보 메시지를 여러 커뮤니티에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다른 회원들의 질문이나 게시물에 무관한 홍보 댓글을 다는 것은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항상 대화의 맥락에 맞게 진정성 있는 댓글을 작성하세요. 이외에도 블라인드, 아이보스, 에브리타임, 당근, 덕후, 네이버 오픈톡 등 다양한 특성화된 커뮤니티가 있으니 자신의 브랜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곳을 찾아보세요. 흥미를 끄는 바이럴 이벤트 기획하기. 타깃 고객의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SNS와 커뮤니티에서 고객과 소통하며 제품 검증을 마쳤다면 이제 이벤트로 고객을 적극적으로 모객할 때입니다. 타깃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바이럴 이벤트를 기획해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직접 주변에 퍼다 나르고 싶은 재미있는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한 명씩 일일이 고객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 타깃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번에 크게 터질 만한 바이럴을 만들어야겠죠. 뉴에이지의 누울자리 캠페인. 젊은 정치인을 발굴하는 비영리단체 브랜드 뉴에이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울자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국회의사당 앞에 누워있는 본인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는 젊은 정치인이 오면 깨워주세요와 같은 메시지가 쓰여 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했던 이 캠페인은 가볍게 즐기는 정치놀이라는 콘셉트로 기획되었는데요. 정방형 이미지의 귀여운 일러스트가 눈에 띕니다. 뉴에이지의 캠페인은 시작 2시간 만에 400명이 참여했고요. 총 1,3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뉴에이지가 2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작은 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공감 가는 메시지와 참신한 기획만으로도 작은 브랜드를 빠르게 알릴 계기가 된 것이죠. 뉴에이지처럼 재미있는 콘셉트의 이벤트를 기획해보세요. 수많은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테스트형 이벤트로 고객 모객하기. 트렌드 어워드의 힙 브랜드 테스트. 스몰 브랜더 또한 뉴스레터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객들을 한 번에 모객하는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일명 힙 브랜드 테스트였는데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분명 요새 잘하는 브랜드에 관심이 많을 거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요즘 떠오르는 브랜드를 조합하여 문제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구독하기 액션을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스트를 배포한 후 10일 만에 신규 구독자를 무려 300명 이상 늘려 빠르게 구독자 1000명을 넘기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은 무려 1만 3,000명이 넘었죠. 이를 함께 기획한 트렌드 뉴스레터, 트렌드 어워드는 또한 현재 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뉴스레터인데요.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만들어 뉴스레터를 바이럴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트렌드 어워드처럼 심리 테스트를 제대로 기획한다면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우리 브랜드를 바이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눈길을 이끄는 프로모션 기획법. 마케팅의 핵심 요소가 되는 4P를 알고 계신가요? 제품, 가격, 판매처, 그리고 홍보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처까지 확보했다면 이제는 프로모션을 제대로 해볼 차례죠. 이번 챕터에서는 고객도 브랜드도 만족할 만한 프로모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센템의 추석 프로모션 테스트. 한방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센템은 추석 프로모션을 더욱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추석 프로모션의 일원으로 선물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취향, 연령대에 따라 다른 선물을 제안하는 테스트를 제작한 것인데요. 추석 선물을 고민하는 모두의 심리를 간파한 프로모션이죠. 센템의 테스트는 워낙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어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 선물 고민을 모두 끝마친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수준 높은 제안이 돕니다. 이 테스트를 했던 고객은 센템에서 추석 선물을 구매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지인들에게 테스트를 공유할 확률도 있겠죠. 모든 브랜드가 진행할 만한 그저 그런 추석 프로모션이 아닌 한 끗 다른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센템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브랜드의 세심함에 고객은 감탄할 거예요. 기념일을 활용한 특별한 프로모션.
인생 네컷의 한글날 프레임. 한글날은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기념하고 싶은 국경일이죠. 이런 뜻깊은 법정 공휴일을 기념하여 많은 브랜드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즉석 사진관 브랜드 인생네컷 등 한글날 한정 프레임을 공개했습니다. 한글날 한정 프레임에는 한글과 함께 태극기를 연상시키는 빨간색과 파란색 원형 모양이 디자인되어 있고요. 네컷이라는 영어 대신 넉장이라는 한글을 반영하여 인생 넉장이라는 한글날 한정 프레임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은 인생 넉장이라는 센스 있는 프레임을 인스타그램에 인증하고 싶겠죠. 인생 네컷은 이러한 고객의 심리 또한 미리 알아차려 인스타그램에 해당 프레임을 인증했을 때 추첨을 통해 인생 네컷을 찍을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했는데요. 주요 기념일을 절묘하면서도 똑똑하게 활용한 프로모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를 중심으로 한 프로모션 기획. 블랙 프라이데이나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시즌은 많은 고객들이 지갑을 여는 시기이지만 우리 브랜드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수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핫팩이나 선크림처럼 특정 계절에 따라 수요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제품의 경우 중요한 프로모션 일정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 맥주의 여름 한입잔 세트. 시원한 맥주가 가장 당기는 여름에 제주 맥주는 한입잔 세트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한 입에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귀여운 사이즈의 컵 굿즈를 기획해 여러 디자인을 입혔는데요. 성수기를 고려하여 미리 계획해둔 덕분에 적기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입잔 프로모션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이벤트 종료 이후에도 굿즈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프로모션의 핵심은 특별한 혜택을 소수의 인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주 맥주는 그 점을 기획에 잘 반영하여 품절 주의를 강조한 포스팅으로 고객들이 한입잔 굿즈를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성수기를 놓치지 말고 가장 임팩트 있는 프로모션을 계획해보세요. 고객에게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계절 성수기에 맞춘 창의적 프로모션, 귤메달의 복권 프로모션.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은 제주도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시즌인데요. 제주에 다양한 귤을 판매하는 브랜드 귤메달은 3월 기간 한정으로 첫 번째에게 제주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는 복권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귤을 구매하면 복권도 함께 배송되어 오니 어려운 참여 조건도 없고 당첨되면 기쁨이 배가 되는 프로모션입니다. 또한 귤메달은 6개월 무료 구독권이나 전 상품 10% 할인 쿠폰과 같은 혜택도 함께 담아 항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고객의 아쉬운 마음이 덜하도록 프로모션을 설계했는데요. 거창한 굿즈 없이도 재치 있는 아이디어와 성수기를 잘 활용한 똑똑한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이 프로모션 덕분에 귤을 한 박스 더 구매하는 고객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계절적 특성과 고객의 욕구를 연결한 이런 프로모션은 작은 브랜드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브랜드만의 특별한 기념일 만들기. 브랜드의 기념일은 우리 브랜드와 고객이 공유하는 비밀 같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브랜드 메시지와 혜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간단하게는 회사 창립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요. 브랜드 임직원의 아주 개인적인 일을 고객과 함께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콜린스의 달 착륙 기념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콜린스는 달 착륙 기념일 프로모션을 기획했습니다. 콜린스에게 달 착륙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인데요. 콜린스라는 이름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동료 마이클 콜린스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콜린스는 달 착륙 기념일인 7월 20일을 기념하여 제품 할인과 더불어 한정 굿즈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달 착륙 기념일 3일 전부터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홍보했죠. 달 착륙에 관한 에피소드를 컨텐츠로 제작해 업로드하기도 하고 달 착륙 기념일까지 D3과 같은 댓글을 달아 고객에게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분명 제품 할인을 담은 프로모션 이벤트인데 전혀 판매를 목적으로 한 프로모션처럼 느껴지지 않고 콜린스의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는 재미있는 행사처럼 느껴집니다. 콜린스처럼 브랜드에게 중요한 기념일을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기획해보세요. 브랜드가 지향하는 이야기를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고요. 매출 증진도 꾀할 수 있답니다. 임직원의 개인적 이벤트 공유하기, 시골 여자의 출산 기념 이벤트, 반찬과 간식 등의 먹거리를 판매하는 브랜드 시골 여자의 바른 먹거리의 인스타그램에는 딸 태희의 사진과 함께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딸 태희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기념 이벤트로 삼색개 송편 200세트 한정 할인 판매를 진행한 것이죠. 작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0세트 선착순이라는 간단 명료한 프로모션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입니다. 프로모션을 설계할 때는 참여 조건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가격은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라는 문구로 서둘러 구매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임직원에게 특별한 날이 있다면 고객에게 프로모션을 제안해보세요. 고객은 우리 브랜드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것이고요. 축하와 함께 기분 좋은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기까지 할 것입니다. 반복적인 프로모션으로 고객 습관 만들기, 29cm들 수요 입점회처럼 반복되는 프로모션을 설계하면 고객에게 브랜드와 관련된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이니까 29cm들 들어가서 할인하는 거 뭐 있나 볼까 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29cm처럼 제품 수가 많은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작은 브랜드도 반복적인 프로모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미덴베지의 생일 프로모션, 경상남도 양산의 베이커리와 푸드 브랜드 미덴베지는 매달 고객의 생일을 챙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매달 다른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데요. 해당 월의 생일인 고객이 미덴베지 인스타그램 계정에 DM을 보내면 1만원 구매 시 휘낭 시에 일개 교환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공하는 작지만 따뜻한 휘낭 시에 선물은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봤던 사탕 목걸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미덴베지는 생일 프로모션을 매달 진행하기 때문에 미덴베지의 피드에서 꾸준히 이 이벤트를 봐왔던 고객이라면 내 생일달에 받게 될 혜택을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1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휘낭 시의 교환권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으로서의 효과도 충분합니다. 그야말로 고객과 브랜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인 거죠. 미덴베지처럼 고객을 세심하게 챙기는 프로모션 콘텐츠만으로도 고객과 브랜드의 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기적인 이벤트로 고객 참여 유도하기. 프루아의 여행 사진전. 가죽 가방 브랜드인 프루아는 매년 여행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여행 사진을 업로드하면 가방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인데요. 벌써 3회째 진행되고 있는 이 이벤트의 필수 해시태그는 Travel with FOR을 검색하면 총 600개가 넘는 게시물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참여하고 기다리는 이벤트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프루아는 이벤트 한 달 전부터 응모 소식을 공지했습니다. 고객은 해당 공지를 보고 미리 이벤트에 사용할 만한 여행 사진을 찍어둘 수 있고요. 더욱 퀄리티 높은 사진이 올라올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할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고객과 함께 즐기는 이벤트도 주기적으로 진행해보세요. 이를 기다리는 고객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여형 이벤트는 단순한 판매 촉진을 넘어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프로모션 계획 체크리스트, 목표 설정, 프로모션의 주요 목표와 측정할 KPI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인지도 상승, 신규 고객 확보, 재구매율 향상, 매출 증대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프로모션 명분, 왜 지금 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계절, 기념일, 브랜드 특별한 날, 제품 론칭 등 고객에게 설득력 있는 명분을 준비하세요. 기간 설정. 프로모션을 진행할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간 내 필요한 액션들을 단계별로 나열합니다. 기간이 너무 길면 긴박감이 떨어지고 너무 짧으면 참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참여 조건. 고객이 프로모션에 참여하기 위해 해야 할 액션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복잡한 참여 조건은 고객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으니 간결하게 설계하세요. 제공 혜택.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혜택을 명시합니다. 할인, 사은품, 체험 기회, 한정판 제품 등 고객이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설계하세요. 홍보 채널. 프로모션을 알릴 모든 채널을 나열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합니다. SNS, 이메일, 웹사이트,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접점을 활용하세요. 예산 계획. 프로모션에 투입할 예산을 세부적으로 계획합니다. 제작비, 광고비, 할인에 따른 마진 감소, 사은품 비용 등을 고려하여 ROI를 예측해보세요. 고객 상호작용.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과 어떤 상호작용을 만들어낼지 계획합니다. 댓글, 해시태그 후기 작성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의 이름과 슬로건을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지어보세요. 기억에 남는 이름은 입소문을 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구매한 고객이 돌아오게 하는 법.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더 재밌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고 다시 고객층을 최적화하는 것이 비즈니스에는 더 이롭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그로스 해킹 속 문장인데요. 새로운 고객층에게 소구하는 화려한 캠페인보다 기존에 모아둔 고객 풀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모수를 늘려가는 마케팅 전략이 비용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미죠. 고객이 유지 비율을 5%로 늘리면 회사의 수익이 30%로 증가한다는 베인앤드컴퍼니의 통계는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 브랜드가 기존 고객을 살필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굵직한 맥락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타기팅 광고로 고객 재방문 유도하기, 픽셀 연동의 중요성, 어떤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잠깐 구경했는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의 SNS에 그 브랜드의 광고가 계속 노출됐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고객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적절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을 리타기팅 광고라고 부릅니다. 우리 브랜드와 연관성이 없는 신규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유관한 고객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죠. 리타기팅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자사몰의 픽셀을 제대로 연동하는 것인데요. 아직 픽셀을 연동하기 전이라면 크몽 등의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페이스북 광고 픽셀 같은 키워드만 검색해도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픽셀을 연동해주고 상담도 해주는 프리랜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러닉스의 리타기팅 전략, 러닝 전문 패션 브랜드 러닉스 또한 리타기팅 광고를 열심히 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인스타그램 포스팅 중 왼쪽 상단에 광고라고 표기되어 있는 피드는 모두 퍼포먼스 광고인데요. 러닉스는 자사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사용자들을 다시 타깃팅하여 광고를 집행합니다. 리타기팅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러닉스를 전혀 모르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구매 전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사몰을 운영 중인 브랜드라면 러닉스처럼 웹사이트 방문 고객 대상으로 리타기팅 광고를 잊지 말고 집행해보세요. 구매 전환에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불 포인트 제도로 고객 락인 효과 만들기. 이미 어느 정도의 팬층이 만들어진 브랜드에서 고객을 더욱 확실히 락인시키는 전략으로 선불 포인트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일종의 백화점 상품권 같은 기능인데요. 미리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보너스 포인트 혹은 무료 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불 포인트의 경우 고객 입장에서 유료 멤버십보다 심리적 장벽은 낮으면서도 그 효과는 멤버십만큼 뛰어납니다. 미리 충전해둔 포인트를 소진할 때까지 고객은 계속해서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다가 브랜드 입장에서는 좋은 캐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재구매 유도 전략입니다.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을 활용함으로써 이 조원대의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치즈퀸의 무베클럽. 치즈 전문 쇼핑몰 브랜드인 치즈퀸은 무베클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선불 포인트를 충전해서 쓰는 고객에게 금액별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해 먹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와 브랜드의 재구매 전략을 잘 결합한 사례인데요. 별다른 개발 작업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품 페이지를 생성하듯 무베클럽 12, 18, 25를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작은 브랜드도 비교적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방식이겠죠.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치즈퀸의 무베클럽을 참고해보세요. 고객의 재구매를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배송비에 민감한 소량 구매 고객들에게는 무료 배송이라는 혜택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구독 모델로 안정적인 매출 창출하기.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 영양제, 렌즈, 생리대, 화장품, 면도기 등 소진될 때마다 똑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소모품이라면 한 번쯤 구독 모델을 고려해보셨을 거예요. 재구매 유도에 자동 결제가 되는 구독 시스템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구독 경제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요즘 고객들은 구독에 익숙해졌는데요. 혹시 정기 구독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기술적으로 번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카카오 스토어 모두에 정기 구독 기능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재구매 유도를 위해 구독 모델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작은 브랜드라면 이러한 기능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영 씨의 정기 구독 시스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간식을 꼼꼼히 챙겨두어도 똑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죠. 동해에서 난 수산물로 만드는 펫푸드 브랜드 동해영 씨는 스마트 스토어 내에 있는 정기 구독 기능을 간단히 추가했습니다. 어차피 매월 구매하는 간식을 쟁여놓고 먹일 바에는 신선한 제품으로 먹이고 싶은 집사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죠. 스마트 스토어와 카카오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정기 구독 기능은 고객들에게 금액적 혜택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정기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소모품을 판매하는 작은 브랜드라면 간단히 붙일 수 있는 정기 구독 기능을 고민해보세요. 브랜드에게 의외의 정기적 수익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일일이 주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멤버십 프로그램. 신세계백화점, 샤넬, 현대카드, 세포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VIP 멤버십이 근사하다는 점인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층이 있는 스몰 브랜드라면 멤버십을 반드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잘 설계된 멤버십은 고객으로 하여금 혜택이 좋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브랜드와의 관계가 특별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단순히 추가 할인 혹은 적립 혜택만으로 구성된 멤버십보다는 특별한 굿즈나 이벤트 등을 가미한 멤버십 설계가 많은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객과 브랜드가 함께 즐기는 느낌으로 멤버십의 고객 경험이 진화한 것이죠. 시드물의 누적 혜택 멤버십. 2006년부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큰 신뢰를 얻어온 화장품 브랜드 시드물은 구매한 금액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책정합니다. 구매 기간별로 멤버십 등급이 리셋되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구매한 금액만큼 꾸준히 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오래도록 시드물을 사랑해준 골수팬들을 잊지 않겠다는 시드물의 마음이 담긴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드물은 멤버십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쿠폰도 제공하는데요. 한 달에 15회 출석 체크를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기로 유명한 시드물이 이렇게 다양한 락인 전략을 설계해두어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점은 모든 브랜드가 배워볼 만하겠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다양한 혜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브랜드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 멤버십으로 충성 고객 확보하기. 세터의 유료 멤버십. 멋진 VIP 멤버십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남성 패션 브랜드 세터는 유료 멤버십을 당당히 론칭했는데요. 세터의 유료 멤버십은 금방 솔드아웃 됐다고 합니다. 세터의 유료 멤버십 혜택은 전 제품 15% 상시 할인에 VIP 고객 전용 예약 구매도 제공했으며 멤버들에게는 양말, 가방끈, 스티커 등을 포함한 멤버십 키트도 제공했는데요. 세터가 이렇게 유료 멤버십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고객을 낙인시키고자 하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료 멤버십을 소개하는 페이지만 봐도 세터의 고객 중심적 철학에 매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료 멤버십을 고민하고 계신 브랜드가 있다면 세터의 멤버십을 꼭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배울 점이 꽤나 많이 보일 것입니다.
소수정예 멤버십으로 핵심 고객 관리하기. 만월회의 달무리 멤버십. 개인 카페에 음료 원액 베이스를 납품하는 브랜드 만월회에는 멤버십 서비스 달무리가 있습니다. 달무리는 만월회가 고객을 부르는 애칭이죠. 2023년 달무리 1기에 이어 2기 멤버를 모집할 때는 총 270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 걸까요?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퀴즈에서 만점을 받은 분들께는 한정판 굿즈가 담긴 선물 키트가 제공된다고 하고요. 신제품이 나올 때는 샘플을 보내주고 오프라인 행사를 할 때는 초대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객과 밀접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브랜드라면 만월회처럼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설계해보세요. 달무리 멤버들은 인원수 자체는 적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은데요. 만월회에 원액 베이스가 입점된 카페의 30%인 500곳은 달무리가 직접 영업하여 계약으로 전환된 곳들이라고 합니다. 소수라도 확실한 단골 고객분들은 브랜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에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번 챕터에서는 소자본으로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A to Z를 공개합니다. 메가 인플루언서 중심의 과거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달리 요즘에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매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작은 브랜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포브스의 2022년 12가지 마케팅 트렌드 기사를 살펴보면 2021년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138억 달러에 달했으며 BEP를 포함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전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똑똑하게 활용하면 사진, 영상, 리뷰 등 브랜드와 관련된 콘텐츠를 다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팔로워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제3의 목소리를 통해 브랜드의 제품과 철학도 표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브랜드 페르소나 파악으로 인플루언서 선정하기. 스톨리의 브랜드 페르소나 활용.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에 진행할 첫 작업은 브랜드 페르소나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먼저 확립해야 우리 브랜드와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톨리는 고객 페르소나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객이 김나영의 노필터 TV를 구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스톨리는 고객 페르소나 김보영님의 프로필을 설계하고 패션과 리빙 분야에서 감각이 뛰어나며 재치 있는 김나영님을 브랜드 페르소나로 설정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고객 페르소나와 브랜드 페르소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 페르소나가 우리 고객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라면 브랜드 페르소나는 우리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죠. 전우성 브랜딩 디렉터는 브랜드를 새롭게 설계할 때 브랜드 페르소나와 고객 페르소나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본다. 고객이 따라가고 싶은 브랜드의 페르소나로 설계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 제주맥주의 고객조사, 브랜드 페르소나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브랜드라면 고객에게 직접 물어도 좋아요. 고객 설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우리 브랜드와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도 좋고 더욱 캐주얼한 접근법으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제주맥주의 노알콜 맥주 브랜드 제주누보는 고객을 더욱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고객에게 직접 좋아하는 인스타그래머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주맥주는 이 설문을 통해 고객이 주로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나영님처럼 작은 브랜드에서는 섭외하기 어려운 메가 인플루언서 위주로 답변이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인플루언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발굴하면 되니까요. 우리 고객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제주맥주가 했던 것처럼 직접 물어보세요. 의외로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 오니스트의 목표별 인플루언서 선정. 퍼포먼스 마케팅처럼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집행 전에 반드시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인지도 확보하기,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매출로 전환하기 외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액상 콜라겐 브랜드 오니스트는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기 전에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단일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는 오니스트의 브랜드 특성상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우선시되었을 때에는 오니스트와 비슷한 콘텐츠 결을 가진 인플루언서와 주로 협업을 했고요. 아마존 등 해외로 진출한 최근에는 해외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도 시작한 모습입니다. 오니스트와 협업하는 인플루언서가 누구냐만 봐도 오니스트의 비즈니스 방향성이 얼추 가늠되는데요. 오니스트처럼 똑똑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선택해주세요. 그래야 더욱 효과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 찾는 방법. 앞 챕터에서는 타 브랜드를 태그한 계정을 확인하여 팔로워를 모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방법은 인플루언서 탐색 과정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고객이 좋아하는 브랜드나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한 다른 인플루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분명 괜찮은 인플루언서들이 눈에 띌 거예요. 추가로 우리 브랜드를 팔로잉한 고객이 팔로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아보거나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는 해시태그를 자주 사용하는 인플루언서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태그 기반 검색. 경쟁사나 유사 브랜드를 태그한 게시물을 살펴보고 그중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계정을 찾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핵심 키워드나 관련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계정을 검색해보세요. 해시태그 분석. 브랜드 관련 해시태그뿐만 아니라 산업 관련 해시태그, 트렌드 해시태그를 검색하여 꾸준히 해당 주제에 대해 게시하는 인플루언서를 발굴합니다. 팔로워 분석. 브랜드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를 팔로우하는지 살펴보세요. 공통적으로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타깃 고객과의 연결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댓글 참여자 확인. 산업 관련 게시물에 열심히 댓글을 다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찾아보세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한 인플루언서는 협업에도 열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스러운 메시지로 인플루언서에게 접근하기. 우파시카의 맞춤형 DM 사례. 우리 브랜드와 잘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았다면 이제는 거절할 수 없는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보낼 것 같은 스팸성 메시지는 인플루언서 설득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친환경 리사이클 요가 타월 브랜드 우파시카는 정성스러운 DM으로 6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협찬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브랜드가 너무 작아서 인플루언서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지레짐작으로 겁먹지 마시고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작성해보세요. 고마워서 그래의 팬심 표현. 그래놀라 브랜드 고마워서 그래의 제품도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팟캐스트 여둘톡에 소개되었습니다. 여둘톡은 구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 중에서 제품력이 좋은 것들만 골라받기로 유명한 채널인데요. 고마워서 그래가 꾸준히 여둘톡에 대한 팬심을 표현하고 제품력도 훌륭했던 덕에 여둘톡에 소개될 수 있었던 거죠. 여둘톡처럼 그만의 특색을 가진 인플루언서도 있으니 이러한 인플루언서를 잘 찾아 팬심을 꾸준히 표현해보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활용하기, 쓰임의 레뷰 플랫폼 활용. 인플루언서를 리서치하고 연락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브랜드라면 레뷰 등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이렇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해도 앞서 설명드린 브랜드 페르소나 및 목표 설정은 브랜드에서 직접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식기류 브랜드, 쓰임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인 레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작은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쓰임은 꾸준히 레뷰를 활용하여 체험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제품에 대한 진솔한 후기를 받을 수 있었고 신제품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를 직접 모집할 여력이 없는 작은 브랜드라면 쓰임처럼 적절하게 인플루언서 플랫폼을 활용해보세요. 단기간에 큰 효율을 얻으실 수도 있답니다.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으로는 레뷰 외에도 에드픽, 인플루엔셜, 콜라보, 디블 등이 있으니 각 플랫폼의 특성을 비교해보고 브랜드에 맞는 곳을 선택하세요.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콘텐츠 제작 캠페인. 이제는 인플루언서와 어떤 캠페인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은 콘텐츠 제작과 이벤트,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켓으로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리뷰형 콘텐츠 제작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뉴트리그램의 채널별 인플루언서 활용, 단백질바 브랜드, 뉴트리그램이 채널별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똑똑하게 집행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뉴트리그램은 오와플이라는 제품을 와디즈 펀딩으로 론칭했는데요. 펀딩 2개월 전부터 인스타그래머들에게 제품을 체험하게 하고 다양한 와플 레시피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실시간성과 시각적 매력을 활용하여 오와플에 대한 대세감을 조성했고 이 콘텐츠들을 활용해 풍성한 상세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뉴트리그램은 와디즈에서 약 6천만 원의 펀딩에 성공했답니다. 반면 블로그에서는 뉴트리그램의 기존 제품인 솔직 단백바를 위주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편의점에 입점되어 있는지, 어떤 맛과 특색이 있는지를 영상과 사진, 텍스트의 리뷰 형태로 풀어내어 구매 직전에 고객에게 확신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성수기인 7월에는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과 협업하여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했습니다. 이벤트형 인플루언서 캠페인, 고블린웨어의 선물 증정 이벤트. 인플루언서와 함께할 수 있는 두 번째 캠페인 유형은 이벤트입니다. 속옷 브랜드 고블린웨어와 약 1.7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굿수지님은 고객의 참여를 목표로 선물 증정 이벤트 형태의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고블린웨어의 여러가지 속옷을 입은 인스타그램 피드를 업로드하고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을 달게끔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벤트 참여 고객은 굿수지님이 입은 고블린웨어 속옷을 집중해서 보고 다른 분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속옷이 예쁘다고 생각했을지 댓글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고객은 고블린웨어 속옷에 대해 더욱 깊이 학습할 수 있었겠죠.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물 증정 이벤트 외에도 인플루언서용 할인, 코드나 링크를 제시하여 직접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할인 이벤트도 보편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방식입니다. 이런 이벤트는 단순한 노출 이상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 브랜드 친밀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플루언서 마켓 진행하기, 딘토의 인플루언서 마켓. 인플루언서와 컬래버 마켓을 개최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 하나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기보다 세일즈에 더 가까운 방식이기도 한데요. 마켓으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보다는 팔로워, 이 10,000명 이상의 매크로 인플루언서이면서 세일즈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플루언서가 제품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성공적인 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메틱 브랜드 딘토와 마켓을 진행한 김소영님은 팔로워 21만 명을 보유한 메가 인플루언서입니다. 김소영님은 본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브론테에서 딘토 제품을 판매하였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는 제품에 대한 실시간 홍보를, 유튜브에서는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죠. 이처럼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금액 조건 이해하기, 제품 제공만으로 협업하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인플루언서에게 제품만 무료로 제공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팔로워 수가 적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제품에 진정한 관심을 가진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에 적합합니다. 초기 브랜드나 제한된 예산으로 시작하는 경우 좋은 옵션입니다. 제품 제공 더하다 포스팅 비용,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블로그의 경우 하루 방문자 수 1만 이상 시 포스팅당 약 15만원,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1만 명 이상 시 포스팅당 약 5만원 정도가 시장 평균입니다. 제품 카테고리와 인플루언서에 따라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제품 제공 더하다, 판매 수수료 더하다,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판매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본 포스팅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전체 매출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거나 제품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합니다. 성과 기반 마케팅을 원하는 브랜드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 극대화하기, 콘텐츠 사용 범위와 기간 확인하기. 인플루언서에게 그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와 이름은 곧 자산입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활용하는 범위와 기간을 꼭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소속사가 있는 매크로, 메가 인플루언서의 경우 콘텐츠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활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진행 시에 콘텐츠 활용 범위를 명시해야 리그램이나 상세 페이지 활용 등의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스케줄과 마케팅 스케줄 맞추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판매 스케줄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시기를 적절히 맞춰야 합니다. 시딩의 경우 프로모션 기간 전과 기간 동안에 판매 열기를 더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인플루언서 마켓을 진행할 때는 자사몰 프로모션을 멈추고 인플루언서 마켓으로 판매를 집중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UTM 활용하여 성과 측정하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성과 측정이 어렵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플루언서별 할인 코드나 UTM 파라미터가 포함된 링크를 활용하여 유입과 전환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UTM은 생각보다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으니 인플루언서 링크에 반드시 UTM을 삽입하여 마케팅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세요. 명확한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하기.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브랜드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명확한 콘텐츠 가이드를 제공하세요. 제품명과 브랜드명, 레퍼런스 사진, 영상, 필수 해시태그, 광고 표시 문구, 랜딩 페이지 링크, 업로드 기한, 콘텐츠 사용 범위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은 추후 콘텐츠 수정 요청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이벤트 기획하기. 제품을 출시했다면 이제 고객을 직접 만날 기회를 마음껏 활용할 때가 되었는데요. 오프라인 행사는 상상만 해도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다수의 고객을 한 번에 직접 만나 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만의 특장점은 모두 공감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온오프라인 이벤트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플리의 사무실 샘플 세일. 오프라인 행사를 하고 싶어도 쇼룸이 없어서 고민이 되신다면 사무실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요즘 고객들은 브랜드의 완벽한 모습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한복을 현대화한 패션 브랜드 하플리는 사무실에서 샘플 세일을 진행했는데요. 단 하루 사무실에 방문한 분들께 최대 80% 할인가를 제공한다고 하니 의외로 많은 고객이 사무실로 모이셨다고 해요. 게다가 단종됐던 제품도 샘플 세일을 통해 판매를 진행했는데 하플리에 열광하시는 찐 고객분들은 이를 더욱 반가워하셨다고 해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몇 개 남지 않은 애매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고객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플리는 동시간대 입장 인원 및 쇼핑 가능 시간에 제한을 두어 운영에 혼잡함을 방지하기도 했는데요. 고객에게 최대한 좋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하플리만의 배려심 넘치는 운영 정책이었죠. 쇼룸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오프라인 행사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는 브랜드라면 하플리처럼 사무실 플리마켓을 열어보세요. 의외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온라인 웨비나로 고객과 소통하기. 스티비의 온라인 세미나. 오프라인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 소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스티비는 이메일 마케팅 현황과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마케팅 세미나를 진행하며 좋은 뉴스레터 사례들을 공유하는데요.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세미나를 온라인 웨비나로 전환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꽤나 알려진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한 스티비는 2020년부터 소규모 온라인 웨비나로 고객층을 탄탄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한 행사가 이제는 1000명의 고객과 함께하는 큰 규모의 행사가 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도 스티비처럼 고객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온라인 정기 웨비나에 도전해보세요. 노트북만 있어도 오프라인에 비해 더 많은 고객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랍니다. 특히 고객 교육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라면 웨비나를 통해 제품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업계 인사이트를 공유하면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 활용하기, 팝업 스토어 중개 플랫폼 활용하기. 스위트스팟과 같은 팝업 스토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원하는 위치와 시간에 맞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유동인구 데이터와 과거 팝업 성과 등의 정보도 제공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몇 주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유연하게 대여가 가능합니다. 정기 마켓 참여하기. 마르쉐와 같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나 마켓에 참여하면 최소한의 참가비로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미 방문객이 확보된 마켓에 참여하면 별도의 홍보 비용 없이도 잠재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브랜드 운영자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공간 활용하기. 마루와 같은 공유공간은 약 1만원 정도의 예약비로 150명까지 수용 가능한 행사장을 대여해줍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나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션이 있는 브랜드라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무료로 공간을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품 없이도 고객과 만날 수 있는 방법. 우리 브랜드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벤트를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오프라인 이벤트의 멋진 재료가 됩니다. 내가 가진 취향, 경험, 스토리를 나눠보세요. 모객이 걱정이라면 다른 작은 브랜드와 힘을 합쳐볼 수도 있겠죠. 브랜드 스토리 워크숍 진행하기. 제품이 없더라도 브랜드가 가진 독특한 스토리와 철학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라면 제로 웨이스트 생활 방식에 대한 워크숍을, 디자인 브랜드라면 창의적인 디자인 과정을 공유하는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워크숍은 브랜드의 가치에 공감하는 잠재 고객을 모으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하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하세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브랜드라면 창업자들의 모임을, 웰니스 브랜드라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매보다는 커뮤니티 형성에 중점을 두어 장기적인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세요.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기획하기.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지만 경쟁 관계가 아닌 다른 브랜드와 협업하여 이벤트를 열어보세요.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브랜드라면 카페와 협업해 팝업 북카페를 열거나 디지털 서비스 브랜드라면 코워킹 스페이스와 함께 생산성 향상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업은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고 서로의 고객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봉사활동 주최하기. 브랜드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주최하세요. 환경 관련 브랜드라면 해변 청소를, 교육 관련 브랜드라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가치에 공감하는 고객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참여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 원칙, 작은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지침서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전략들의 핵심 원칙과 실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어떤 유형의 어떤 단계의 브랜드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고객을 깊이 이해하기. 모든 성공적인 마케팅의 기본은 타깃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넘어 고객의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니즈와 고충점, 행동 패턴을 파악하세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할수록 효과적인 메시지와 채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설문, 인터뷰,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이해를 깊게 하세요. 브랜드 스토리 명확히 하기. 작은 브랜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진정성 있는 스토리입니다. 왜 이 브랜드를 시작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정립하세요. 이 스토리는 모든 마케팅 활동의 중심축이 되어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성 있고 차별화된 스토리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작은 브랜드가 선택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채널 활용하기.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마케팅 채널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깃 고객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에게 2개의 채널에 집중하여 깊이 있는 콘텐츠와 소통을 제공하세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뉴스레터 등 각 채널의 특성을 이해하고 타깃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채널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전략이 작은 브랜드에게는 더 효과적입니다. 고객과의 관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신규 고객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입니다. 멤버십 프로그램, 정기 구독 모델, 퍼스널라이즈된 감사 메시지, 고객 피드백의 적극적인 반영 등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세요. 고객이 브랜드의 팬이 되고 자발적인 옹호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작은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개선하기. 마케팅 환경과 고객 요구는 계속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작은 실험을 통해 무엇이 효과적인지 파악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을 조정하세요. A/B 테스트, 소규모 캠페인, 새로운 콘텐츠 포맷 등을 시도하며 계속 학습하고 개선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작은 브랜드의 장점은 유연성과 빠른 의사결정 능력이므로 이를 활용해 더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브랜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사고.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브랜드 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고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작은 브랜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표 설정과 로드맵 구축. 명확한 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구축하세요. 1년, 3년, 5년 후 브랜드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을 세분화하세요. 목표는 매출, 고객수, 시장 점유율 같은 정량적 지표와 브랜드 인지도, 고객 충성도 같은 정성적 지표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세요. 계획이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유지하되 핵심 가치와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구축의 힘. 장기적인 브랜드 성장에 있어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브랜드 가치와 철학에 공감하는 팬층을 형성하세요. 이를 위해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경청하며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고객 간의 연결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성 고객들을 브랜드 앰베서더로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입소문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커뮤니티 구축은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큰 자산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마케팅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효율화와 자동화를 고려하세요. 초기에는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점차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리소스를 절약하세요. 또한 외부 협력자나 프리랜서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리소스를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외주 의존은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핵심 역량은 내부에 유지하면서 보조적인 업무는 외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 정착. 감에 의존하는 마케팅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세요. 브랜드 규모가 작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사이트 트래픽, 전환율, 구매 주기, 고객 유지율 등 핵심 지표를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단순한 지표 수집을 넘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실제 전략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객 행동 데이터, 설문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찰력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마케팅 실행을 위한 실용적 팁.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브랜드가 제한된 자원으로도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캘린더 활용하기.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를 위해 콘텐츠 캘린더를 활용하세요. 월간 또는 분기별로 주요 마케팅 테마와 캠페인을 계획하고 각 채널별 콘텐츠 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성 이벤트, 산업 트렌드, 브랜드 주요 일정 등을 미리 고려하여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션, 트렐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의 도구를 활용하면 팀원 간 협업도 용이해집니다. 콘텐츠 리퍼포징 활용하기.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여러 채널에서 활용하는 콘텐츠 리퍼포징 전략을 적극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블로그 글의 핵심 포인트를 인스타그램 캐러셀로 만들거나 고객 인터뷰를 영상, 오디오,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채널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템플릿 시스템 구축하기. 소셜미디어 포스트, 이메일 뉴스레터, 보도자료 등 자주 사용하는 마케팅 자료에 대한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 두세요. 이는 디자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작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캔바, 피그마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전문 디자이너 없이도 품질 좋은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상, 폰트, 로고 배치 등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템플릿에 반영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무료 저비용 도구 활용하기. 작은 브랜드의 마케팅 예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다양한 무료 또는 저비용 마케팅 도구들이 있습니다. 캔바, 메일침프, 후츠윗, 구글 애널리틱스 등의 기본 버전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료 도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스타트업 할인 프로그램을 찾아보거나 연간 결제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협업 시스템화. 앞서 살펴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잠재 인플루언서 리스트, 접촉 기록, 협업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 효율적인 인플루언서 관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별 특성과 성과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더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발굴하세요. 또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을 위한 표준 프로세스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피드백 수집 루틴 만들기. 고객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기 위한 피드백 수집 루틴을 만드세요. 구매 후 자동 설문, 정기적인 고객 인터뷰,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피드백은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제품 개선이나 마케팅 전략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들에게 피드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공유하면 참여율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브랜드의 성공적인 성장 사례. 작은 브랜드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성공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실행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어보겠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시작했지만 창의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룬 대표적 사례입니다. 콜린스의 브랜드 스토리텔링 전략.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콜린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을 중심으로 일관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제품은 다양했지만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라는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콜린스는 제품 출시 이전에 약 1년 동안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고 잠재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름의 유래를 활용한 달 창립 기념일 프로모션과 같은 독특한 마케팅 이벤트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뉴트리그램의 채널별 전략적 접근. 단백질바 브랜드 뉴트리그램은 SNS와 다양한 채널에서 타깃 고객을 발굴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제품의 오와플 레시피를 공유하며 대세감을 조성했고, 블로그에서는 기존 제품인 솔직 단백바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 결정을 돕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뉴트리그램은 유튜브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피트니스 채널과 협업하여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각 채널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객 여정의 다른 단계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통합 마케팅을 실현했습니다. 만월회의 커뮤니티 중심 성장. 카페 음료 원액 베이스를 납품하는 만월회는 소수 정예의 멤버십 프로그램 달무리를 통해 충성 고객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270명의 신청자 중 선발된 달무리 멤버들은 단순한 고객을 넘어 브랜드의 적극적인 지지자이자 영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만월회는 달무리 멤버들에게 신제품 샘플과 한정판 굿즈, 오프라인 행사 초대권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만월회 제품이 입점된 카페의 30%가 달무리 멤버들의 직접적인 영업 활동으로 계약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소수의 열성적인 커뮤니티가 브랜드 성장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터의 유료 멤버십 전략. 남성 패션 브랜드 세텀은 과감하게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객 락인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시즌별 49,000원의 멤버십 비용에도 불구하고 금방 솔드아웃 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세터는 멤버십 혜택으로 전 제품 15% 상시 할인, VIP 고객 전용 예약 구매 기회, 특별 제작된 멤버십 키트 등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감정적인 연결을 중시하는 멤버십 철학이 고객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전적 혜택과 감성적 가치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멤버십 전략은 작은 브랜드의 지속적인 매출과 고객 충성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규모 브랜드 마케팅에서 피해야 할 함정.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흔한 실수와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작은 브랜드가 마케팅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채널 동시 운영.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마케팅 채널을 다루려는 시도는 결국 모든 채널에서 평범한 성과만 내게 됩니다. 타깃 고객이 주로 활동하는 일에게 이게 채널에 집중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일관되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널을 추가할 때는 기존 채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새로운 채널을 위한 충분한 리소스가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하세요. 단기 성과에만 집중, 당장의 매출 증대만을 위해 브랜드 가치나 장기적 전략을 희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도한 할인, 무분별한 프로모션,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는 협업 등은 일시적인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단기 전술과 장기 전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모든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경쟁사 무분별한 모방. 성공한 경쟁사의 전략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은 브랜드의 독특한 강점을 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경쟁사 분석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전략을 자신의 브랜드 컨텍스트에서 재해석하고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사의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진정성 있는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브랜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고 고객과의 대화에 소홀한 것은 현대 마케팅에서 큰 실수입니다. SNS 댓글, 이메일 문의, 리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고객 피드백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신뢰를 구축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타깃 고객 지나치게 넓게 설정.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려는 시도는 결국 누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브랜드는 특히 명확하게 정의된 틈새 시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타깃 고객을 설정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와 니즈를 해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처음에는 좁은 시장에 깊이 침투한 후 점진적으로 타깃을 확장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트렌드 추종. 모든 새로운 플랫폼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시도는 브랜드의 일관성을 해치고 자원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나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이것이 정말 타깃 고객과 관련이 있는지, 브랜드 전략과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트렌드 도입 시에는 브랜드의 고유한 목소리로 재해석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경쟁의 함몰. 대형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은 작은 브랜드에게 지속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가격보다는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 스토리, 품질, 서비스 등 차별화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가 전략 대신 합리적인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통해 가치 기반의 가격 책정을 고려하세요. 고객이 왜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 무시 또는 과신, 마케팅 결정을 직감에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데이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데이터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브랜드의 가치와 비전, 창의적 직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해석 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 트렌드를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작은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자원 및 도구,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도 효과적인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원과 도구를 소개합니다. 이 자원들은 소규모 브랜드가 전문적인 마케팅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도구, 캔바, 전문적인 디자인 지식 없이도 소셜미디어 게시물, 배너, 프레젠테이션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무료 버전도 다양한 템플릿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언스플래시, 고품질의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브랜드 콘텐츠에 활용할 전문적인 사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카프컷, 간단한 영상 편집, 지프 제작, 자막 추가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에게 적합합니다. 그래머리, 영문 콘텐츠, 작성 시 문법, 맞춤법, 어조 등을 자동으로 검사해주는 도구입니다. 국문의 경우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자동화 및 관리 도구, 메일침프, 이메일 마케팅을 위한 도구로 2,000명 이하의 구독자와 월 10,000건 이하의 이메일 발송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이메일 시퀀스, 세그먼트 타겟팅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후츠윗, 여러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예약 게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본적인 분석 기능도 제공됩니다. 트렐로, 마케팅 프로젝트와 콘텐츠 일정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입니다. 카반 방식으로 직관적인 작업 관리가 가능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웹사이트 트래픽을 분석하고 사용자 행동을 추적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방문자의 출처, 페이지 체류 시간, 전환율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학습 자원, 구글 디지털 갤럭시, 디지털 마케팅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료 인증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브스팟, 아카데미, 인바운드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 과정을 제공합니다. 실용적인 지식과 함께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뉴스레터, 스몰레터, 트렌드워드, 언섹시, 비즈니스와 같은 마케팅 관련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최신 트렌드와 실용적인 팁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와 같은 마케터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동종업계 전문가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비용 마케팅 전략, 콘텐츠 제휴, 상호 보완적인 브랜드와 협업하여 공동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교차 프로모션을 진행하세요. 이는 새로운 고객층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 활용,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세요. 해시태그 캠페인, 리뷰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협업, 메가 인플루언서보다는 팔로워 수는 적지만 높은 참여율을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메일 마케팅 최적화, 이메일 마케팅은 여전히 ROI가 높은 채널입니다. 퍼널 단계별 자동화된 이메일 시퀀스를 구축하고 A/B 테스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세요. 작은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마무리 제안, 작은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지침서를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제안을 드립니다. 이 지침서에서 다룬 다양한 전략과 사례가 여러분의 브랜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성을 유지하세요. 작은 브랜드의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입니다. 대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진심 어린 소통과 투명한 브랜드 스토리는 고객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브랜드가 성장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왜 이 브랜드를 시작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항상 기억하세요. 규모가 커지면서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때도 항상 진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고객의 신뢰와 충성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핵심입니다. 모든 마케팅 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객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니즈와 고충점을 깊이 이해하며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브랜드 전략과 제품 개발에 반영하세요.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를 자주 만들고 그들이 브랜드 여정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실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케팅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어제의 성공 공식이 내일도 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실험을 통해 브랜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작은 규모로 다양한 마케팅 접근법을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전략에 반영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값진 학습의 기회로 삼는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작은 브랜드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민첩한 실행 능력이니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브랜드 구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고객 관계 구축에 집중하세요. 일관된 메시지와 경험을 제공하고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당장의 매출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충성 고객 기반을 구축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브랜드의 비전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세요.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힘을 활용하세요. 작은 브랜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작은 브랜드, 협력업체, 인플루언서,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적인 고객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이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을 넘어 브랜드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진정성 있는 브랜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브랜드의 마케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한된 자원과 환경 속에서도 창의성과 진정성, 그리고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지침서가 여러분의 브랜드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브랜드가 만들어가는 진정성 있는 변화와 성장이 모여 더 풍요로운 브랜드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응원합니다.